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종에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이거 지금 또 한 수능까지 이 방송이 월요일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날 올라가면은 정확하게 38일 11월 17일 날 수능 보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도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겠네요. 10월 12일 날 이제 서울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죠?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전략적 과목 선택이다. 이게 네. 주제인데 뭐 전략적 선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합형이 되면서 국어에서 엄매냐 화작이냐 선택 또는 수학에서 확률통계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선택. 그거를 선택했는데 수능 접수 다 끝났네.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8일 남았습니다. 38일 남았을 때 물론 학생들마다 각자의 어떤 영향에 맞게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최상위권이라든지 중위권 그다음에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이 시점에 가장 많은 고민과 상담이 들어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최근도 상담하셨으니까 지금 수능 영역 4개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됩니까?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죠, 시점이죠.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성적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벌써 이제 멘탈들이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벌써 6월 모의고사도 봤고 9월 모의고사도 봤으면 어느 정도 학생들은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저희 마음은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6월과 9월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38일 남은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전략을 또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 영역을 4개 영역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수시도 지금 6장을 다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시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수능 성적을 봐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수시 쪽으로 했을 때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애는 굳이 수능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나 지역균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을 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사실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내신이 1등급이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안 돼요. 특히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도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정우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험도 많이 계시니까 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일단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전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정시를 버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 과목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전 과목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아니면 특정 과목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예를 들면 수시는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자기의 최종 목표는 정시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하는 시간을 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는 시간을 반영 비율대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러면 문과 같으면 수학 그다음에 국어 이런 순으로 가는 거고 이과는 수학 과학 이런 순으로 가는 거니까 그 반영 비율을 신경을 쓰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얘기 때 잠깐 또 예를 또 사례가 된다면 수학이 5등급 나왔는데 과탐이 2개 합평이 2등급 나와갖고 인서울 중하위권 국민광운 세종 이쪽에서 합격한 학생도 나왔고 또 국어가 5등급 나오고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나왔는데 탐구가 또 이과생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한 2.5 나온 학생도 인서울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자연계는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탐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많고 네. 단기간을 생각을 하면 과목적으로 과탐이 그래도 성적 올리기가 그렇죠. 이제 킬러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네. 수학이 좀 약하다. 그러니 이제 뭐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는 자연계가 수학하고 과학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같은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수학이 좀 부족한 부분을 과학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이 6평에서 이제 영수는 다 1등급이고 영수가 3등급인데 과탐이 3, 3이 나왔는데 물화인데 누가 이걸 또 바람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화학을 빼고 지구과학을 바꿔서 9평을 봤는데 등급을 물어보니까 화학이 3등급이고 지구과학이 7등급이라. 아니, 물리가 3등급이고 지구과학이 7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과탐에서 본인이 쓴 대학에 최저를 맞추려면 4개와 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과탐이 평균 3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고대구나. 고대대. 하고 우수인데 네. 이게 그러면 지금 물리가 3등급이고 지금 지구과학이 7등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지구과학은 4등급. 4등급까지는 뭐 중킬러를 버려도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물리를 2등급. 그러면 평균 3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311, 8 그렇죠. 나오네요. 네. 근데 지구과학을 3등급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물리가 3등급, 2등급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7등급에 4등급 가는 건 사실 그냥 기본적인 수능 기출이나 뭐 수특이나 수능 완성만 공부를 해도 4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면 어차피 정시는 과탐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2사를 받으나 3상을 받으나 똑같은데 그렇죠. 또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2, 4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평균 3등급을 2, 4로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게 수시 체제를 맞추는 데는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수시는 원서가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끝난 상태니까 일단 수시 쪽에서는 내가 이제 수능 체제를 최대한 맞춰야 된다. 그렇죠. 체제가 있는 전형을 썼다면 그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그 6월,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수시 전략을 세웠을 거겠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영어 같은 경우가 9월에 너무 쉽게 나와갖고. 그렇죠. 이번 정시가 어렵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향으로 최저가 높은 데를 좀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요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영어는 그래도 그 절대평가니까 그 90점 안에 들어가면은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전략적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뭐 과탐을 좀 조합을 잘 맞춘다든지 문과 학생들은 또 영어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리보다는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된다면 사탐 같은 경우도 뭐 등급을 쉽게 받아낼 수 있잖아요. 네. 반영 비율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원점수 기준으로 지금 이제 가장 만일에 정시를 생각을 하는 학생이면 자기가 공부를 하는 5과목을 넣고 어떤 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원점수를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등급이라는 게 사실 5등급에서 4등급 갈 때 투자하는 시간과 4등급에서 3등급 갈 때 투자하는 시간, 3등급, 2등급 갈 때 투자하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등급이 위로 가면 갈수록 투자는 하지만 이게 변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정시 기준으로 볼 때는 총량 기준으로 개념을 좀 잡고 거기에 반영 비율을 가미하는 쪽으로 하고, 수시는 뭐 성적 아주 잘 나오는 학생이면 뭘 해도 뭐 체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관계 없는데 잘못하면 체제를 못 맞출 수도 있다. 그쵸? 이런 학생들은 예. 이제 전략 과목 중심으로 이제 공부량을 좀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대 같은 경우, 문과 같은 경우는 그 3개 영역 하면 6이거든요. 근데 이과는 좀 줄여갖고 2개 합으로 네.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최저가 높은 이대를 썼다라고 하면 그런 최저를 전략적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것도 좋고, 이거 물론 이과 최상이라든지 의학계열이라든지 이쪽으로 한다면 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6월,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실력이 정말 인서울이 되면 정말 다행히 실력이었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4개 영역을 다 건들고 있는 것도 사실상 38일 남은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효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좀 전략적 과목을 선택하는 그 시점이 지금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을 만들고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시간을 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재수생 학원에서 재수생들을 만나 보면 네. 사실 이 시점에 거의 포기한 학생도 되게 많으니까 학생들 멘탈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린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방송의 가장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38일 남은 이 시점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자, 제가 확실하게 등급을 만들고 정말 이 남은 기간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등급이 오를 수 있다, 점수가 올릴 수 있다 라는 과목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인서울이나 중위권 정도 또는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생들, 이런 부분들 가감하게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략적으로 가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따로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반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목표 대학 이하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적을 보니까 그 목표 대학이 뭐 건국대다. 그럼 그 이하는 안 가겠다라고 한 학생인데 뭐 지금 평균 등급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이러면 사실 정시로 건국대 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죠? 그 이상은 이제 어차피 못 갈 게 뻔하다. 그러면 자기는 재수라도 불사하겠다. 이러면 수시에 집어넣은 과목에 대한 체제를 맞추는 전략 쪽으로 턴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춘 이제 그런 조금 플렉시블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38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절대 포기란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과생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남은 이 시점에 과탐 공부하세요. 과탐 올리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정말 매년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매년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그래서 매년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 매년 또 재수학원에 가면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발 좀 과탐에 좀 신경 써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세종에서 또 이렇게 또 방송을 찍으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가끔 저희는 이렇게 이동하는 쪽에서도 좀 방송을 찍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